자, 드디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와! 뭐 북한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 어디? 미국과 드디어 중국이 무역 전쟁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제목이 나오죠. 최대 시장인 미국과 최대 공장이 드디어 붙었다. 우와, 무서워 죽겠습니다. 자, 무역 전쟁 터지면 제일 위험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무역 의존도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 박살났다, 엿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지금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까지 확전되고 있다. 와, 우리 망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죠. 누가 봤습니까? 오, 아시는구나. 폴 크루그만이었습니다. 폴 크루그만이 오더니 한국 경제도 보복무역 전쟁에 노출돼 있대요. 너무나 슬픈. 자,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폴 크루그만이 왔잖아요. 그런데 저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신문 있으면 라이트한 신문 있고 레프트한 신문 있잖아요. 근데 라이트한 신문에서는 제목을 뭐로 뽑았냐면은 폴 크루그만이 한국이 무역 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뒤에 국가 중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무역 전쟁하면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얘는 이걸 제목으로 뽑았고요. 그다음 이제 레프트한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목을 뭐로 뽑았냐면 폴 크루그만이 깜짝 놀랐대요.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주당 52시간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줄인 건데. 근데 왜 재밌다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폴 크루그만이 와서 강연한 거는 이게 아니고 강연한 건 이거예요. 양극화 문제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네, 정경련에서 불렀는데 폴 크루그만이 원래 양극화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경련이 지금 저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옛날 정부 같으면 정경련이 불러서 저걸 하겠습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폴 크루그만을 불러서 저걸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문 기자가 뭐가 뽑혀야 됩니까? 폴 크루그만이 도대체 한국의 양극화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지가 신문 기사에 나와야죠. 그게 안 나와요. 라이트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폴 크루그만이 무역 전쟁하는데 한국 큰일 났대. 이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 위기야. 소득주도 성장 그만둬야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쪽에서 뭐라 그래? 폴 크루그만 얘기하잖아. 우리 한국 노동자들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대. 이 얘기를 하잖아. 너무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이게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제 눈에 물대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진짜 제대로 좀 보실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사실. 자, 여러분 이 무역 전쟁은 우리가 이제 실체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때립니다. 자, 철강 관세를 딱 때렸더니 뭐가 들어가느냐? 지금 뭐 했냐면요.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500억 달러에 25%면요. 125억 달러예요. 125억 달러면 한 14조쯤, 13조쯤 되겠죠. 굉장히 큰 규모의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근데 이게 아직 다 때린 건 아니고 지금 얼마였냐면 340억 달러에 때려서 때렸죠. 나머지 160억 달러도 때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보복관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중국도 보복관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미국과 중국만의 얘기는 아니죠. 자, 왜? 더불어서 미국과 유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 때리니까 유럽도 여러분 나오죠. 그래서 뭐 헐리 데이비슨, 버번, 리바이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꼭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정치입니다, 정치. 기본적으로 다 정치적인 주니까 이슈가 걸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도 여러분 때립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때리니까 캐나다도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보복관세를 때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125억 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몇 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0몇 조가 중국한테 또 아주 큰 돈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은 벌써 드시죠. 왜? 올해만 보더라도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평가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절상되고 있었죠. 이렇게 쭉 절상되다가 절하됐어요. 올해 들어서 무역전쟁에서. 이 절하된 폭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되냐면 거의 10%쯤 절하가 됐습니다. 제가 트럼프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화 가치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낮춰야죠. 자기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지 여러분 수출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화 가치가 평가 뭐가 되겠습니까? 절상이 됐죠. 그죠? 근데 이미 절상되다가 올해 들으면서 여러분 이미 반전된 분위기로 갔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 현재 세계에서 제일 경제 좋은 데가 어디예요? 미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돌아선 몫이 거의 뭐가 돼야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한 10%쯤 여러분 뭐가 돼요? 위안화가 평가 절하된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규모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거의 4,300억 달러입니다. 4,300억 달러에 10%를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그럼 400억 달러죠. 아까 125억 달러 그랬잖아요, 관세.
예, 중국이 못 버틸 정도는 절대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답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호들갑을 떨 수 있을 정도로 이 조치로 인해서 뭐 세계가 다 무역 전쟁에 뛰어들고 그럴 수 있는 수치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우린 무역 전쟁이 요번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트럼프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이 다 할 수 김정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역 전쟁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강에다 우리 말했지만 전번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강에다 관세 제일 먼저 때린 건 미국의 애국주의이고요.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5개 주에서 스윙 스테이트를 이뤄냈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전형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공장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고. 야, 철이야. 나 애국자야. 다시 우리 재정 부활시키겠어.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관세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거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철강업은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여러분 미국 제철업이 다시 설령 부활한다 하더라도 고용 창출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히려 그거보다 미국 전체 경제에 손해가 더 많죠. 모를까요? 트럼프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구호를 내세울 수 있고 액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본격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 먼저 철강에서 관세를 때리면 두 개가 날아갑니다. 하나는 철을 기본적으로 원료로 해서 물건을 만드는 업체는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전형적인 헐리데이비슨이죠. 그러니까 헐리데이비슨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해. 왜? 두 가지 고충이 생겨요. 헐리데이비슨은. 유럽에서 뭐 해요? 보복 관세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미 헐리데이비슨은 뭐가 돼야 됐습니까? 예, 철강값이 올라서 오토바이의 원가가 올라갔겠죠. 근데 거기다 유럽에다 관세까지 때린대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옮기겠다잖아요. 생산기지를. 거꾸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헐리 데이비슨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오토바이가. 그럼 그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1초. 즉 도소매업. 미국의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도소매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역전쟁 트럼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바마도 해요. 왜 안 합니까? 선거가 오면 해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만 누가 더 액션이 크다. 트럼프가 액션이 크고 규모도 클 수 있겠죠. 오바마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뭐 했냐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까지 때렸었어요. 여러 조치를 때렸는데 왜? 저거는 미국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타이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아니라 유지가 1200명 됐어요. 근데 중국에 들어오는 타이어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올랐겠죠. 그럼 사람들이 타이어를 갈아요, 안 갈아요? 안 갈죠. 타이어 민감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타이어 가격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 힘들어지면 자동차 이렇게 바퀴 보고도 좀 더 타잖아. 그러지 않으세요? 온통 차 보면 뭐 다 땜질해 갖고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타이어 도소매업에 오히려 일자리가 2,500개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역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관세 때린다고 미국 경제 좋아지고 미국 수출 잘 되고 아주 단선적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린 트라우마 있어요. 1930년에 공황이 터졌다. 그런데 미국이 엄청난 뭐 했다? 보호무역 정책을 해서 무역 그 당시에 공황이 더 심각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저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1930년 이전에 케인즈가 없었어요. 경제학에서. 1930년 이전에는 지구상의 경제학에 케인주의적 경제학이 없었어요.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그 논리가 없었어요. 지금 1930년 같은 공황 옵니까? 잘 안 옵니까? 안 오죠. 왜? 케인주의적 정책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당시에 들어와서 다시 무역전쟁 할 거라고요, 세계가? 1930년처럼 우리 인류가 그렇게 아둔하다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정치잖아요,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자, 여러분, 우리 월드컵 보셨잖아요. 얘 진짜 아픈 거예요? 굴르기의 마법사 아니에요. 얘는 그냥 굴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웃으세요? 나 굴릴 뿐이에요. 여러분 트럼프도 구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굴러야 정치 이기죠. 자 트럼프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멕시코에 장벽 쌓는다 그러죠. 뭐 해야 돼요?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요? 트럼프 쌓아야 돼요. 멕시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장벽을 세워요 안 세워요? 트럼프가 정답 세우는 척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 세워요? 진시황이에요 자기가. 진시황도 못한 일을.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척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하지만 진짜 저 장벽을 어떻게 다 세웁니까? 트럼프가 뭐 합니까? 맨날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겠다. 당선 전 일부는 울타리 1100만 명 추방 어떻게 다 합니까? 미국 경제 박살나게 200~300만 명 추방. 오바마 클린턴 감옥 보내겠다. 클린턴 감옥 갈 사람이에요. 클린턴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시는 거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그 자체로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구조를 미중 간의 그런 경제 구조를 깰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는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양국 무역 규모입니다. 증가세를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G2A에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G2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가 되게 됐습니까? 중국은 뭐를 통해서 미국에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중국은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미국은 중국에다 달러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 구조죠. 미국이 중국에다 달러를 풀어주지 않으면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축통화 국가가 되려면 무역 적자는 필연적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세계인이 다 제가 예전에 방송 제가 한번 나가서 방송 가서 강의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그 관광 서비스 수지잖아요. 서비스 수지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돈 더 많이 씁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돈 더 많이 씁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돈 많이 쓰죠. 큰일 났다고 맨날 큰일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것처럼 웃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상수지 무역을 해갖고 돈을 벌어오는 국가는요 관광수지가 다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역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아주 간단하죠. 외국에서 물건 팔아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평가 절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 외국 나가기 나빠져요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외국 가서 돈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로 놀러 갑니까? 일본 놀러 가죠. 예전에 일본 놀러 갈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게 여러분 화폐 가치 변화 때문이잖아요. 아베가 꼭 나쁜가요? 아니요. 우리 일본 놀러 가기 쉽게 만들어준 게 아베예요. 그런 면에서는 땡큐 아베죠. 나머지는 others는 no. 자, 제가 말씀드린 말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국은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 화폐 가치가 평가 절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수지는 일반적으로 적자가 납니다. 세계에서 서비스 수지 제일 많이 흑자 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맨날 뭐예요? 수입만 하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절하되겠죠. 그럼 외국 나가기 좋아요, 나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쁘니까 외국 관광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커다란 세계 경제 구조의 틀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관계 개선은 할 수 있죠. 그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한다? 저는 그거는 멕시코와에다 울타리 장벽을 전부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가 냉철하게는 봐야 되겠지만 호들갑을 떨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번 생존경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